안녕하세요. 깨알 육아의 이보연입니다. 일명 성남 어린이집 5살 아동 성폭력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일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아기 같은 5살 아이들에게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일에 대해 발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발언을 했고, 이 때문에 또 논란은 더 거세진 듯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들 상담을 해온 전문가로서 저는 복지부 장관님의 발언에 대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맞는 부분은 5살 아이들이 성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갖고 있다라는 점은 맞는 거죠. 이번 사건도 성에 대한 호기심이 있지 않았다면 나타나는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정말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지만, 하지만 성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고 해서 타인의 성기나 학문에 직접 손을 대는 행동은 결코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틀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번에 발생한 일이 그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유아의 성적 발달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죠. 그동안은 조금 많은 어른들이 유아의 성발달에 대해서 좀 무지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무지했다라기보다는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는,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껄끄러워하는 주제가 사실은 성적 이슈이거든요.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로 공론화되지도 않았고, 사실 자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조금 불편해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좀 불편하다고 보지 않는 동안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유아의 성 발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유아들도 성적 쾌감을 느낄까? 입니다. 성 발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돌 전에 사내 아기에게서 발기가 되는 현상이 목격이 되었고요. 또 그만큼 어린 여아의 생식기 주변이 부풀러 오르는 것도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벌써 인간의 아기는 생애 첫 해부터 성적 쾌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걸음마기, 잘 걸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자신의 성기가 자극될 때 쾌감을 느끼게 되고요. 두 돌 이후가 되면 가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자위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성인이 보이는 성욕과는 다른 거죠. 유아들이 느끼는 이러한 성적 쾌감은 그냥 단순한 감각적 즐거움 뿐이에요. 성기 접촉이나 성행위를 통해서만 이러한 성적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유아들은 간지럼 태우기, 뛰기, 막 쿵쿵 부딪히잖아요. 부딪히기, 미끄럼, 그네, 시소 타기, 레슬링 하기, 아니면 엄마가 이렇게 부드럽게 기분 좋게 만져줄 때, 사실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도 성적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행동 모두는 유아에게 감각적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사내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가끔 조금 당황스러웠다라는 보고를 하실 때가 있는데, 이렇게 그 유아용 롤러코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휙휙,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그런 놀이기구를 탔을 때, 혹은 같이 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방지턱을 아빠가 혹은 엄마가 브레이크 살짝 안 밟고 모르고 그냥 확 지나가면 덜컹 하잖아요. 그럴 때 가끔 아기들이 엄마 내 고추가 딱딱해졌어, 섰어 라고 말할 때가 좀 있습니다. 이럴 때 좀 쟤 왜 저래? 라고 당황하실 수도 있고,
여아의 경우에는 이제 아빠가 이렇게 소파에 누워 있는데 이제 딸이 이제 막 올라와갖고 아빠 이제 발 있는데 이렇게 딱 앉아요. 그럼 이제 아빠는 이제 아내 눈치도 있잖아요. 좀 놀아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이제 이제 발끝을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말타기를 해줍니다. 근데 딸이 막 되게 좋아해요. 야릇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럴 때, 왜 저러지? 라고 이제 당황스러워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어떤 감각적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지, 뭐 성적 환상을 갖고 있거나 어떤 성적 욕구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와는 상관없는 단순한 신체적, 감각적 즐거움 뿐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뭐 우리가 걱정하거나 안 좋게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만, 만일 유아가 다른 것은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즐거운 것도 없어요. 아무도 놀아주지 않아요. 아무런 즐거운 것들이 없고 시간은 남아돌고, 그럴 경우에는 이런 감각적 즐거움만 아이가 경험을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자극을 지나치게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주제는 자연스럽게 유아 자위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성에 관련된 문제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바로 이 유아 자위입니다. 은근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아주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자위 자체만으로는 상담센터를 찾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른 문제로 왔다가 아이의 뭐 발달 상태를 기술한다거나 이럴 때 유아자위를 보고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아직 어린 유아가 이러한 행동을 보이면 부모님은 얘가 이런 걸 어디서 배웠지? 어디 혹시 밖에서 성적으로 나쁜 경험을 한 것은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시곤 해요. 하기야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 그런 걱정을 하실 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정말 안 좋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우연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자신의 신체를 만지고 노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애들 보면은 막 자기 막 손가락 막 빨고 막 뭐 발가락도 빨고 막 배꼽 막 이렇게 보면서 막 쑤시고 이리저리 막 잡아 당기고 몸 막 움직이고 늘리고, 사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 아이들은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우연히 새로운 신체의 일부인 성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를 탐색하고 만져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경우는 남자아이들이 더 빨리 시작을 하겠죠. 더 보이니까 보통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전후로 자신의 이제 성기를 만지고 갖고 노는 놀이를 좀 많이 하게 되죠.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좀 서는 것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배가 워낙 이제 볼록 많이 나와갖고 이제 있는지도 이제 모르다가 조금 이제 살이 빠지게 되면서 어느 날 딱 봤는데 너무 이게 뭐야? 뭐 말랑말랑하네?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성기를 만지는 행동은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질 때보다 아이들에게는 더 매력적이고 즐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몸의 다른 부분을 만졌을 때와 느낌이 사뭇 다르기 때문이에요. 좀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왜냐면 그쪽에 이런 감각적인 어떤 신경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만지는 횟수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즐거운 놀이가 없으면 유아는 자신의 신체를 만지고 갖고 노는 일에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유아 자위가 심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은 호들갑스러운 반응을 보이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할 때 너무 창피해 하면서 수치심을 막 드러낸다거나 큰 소리로 야단친다거나 혹은 막 심하게 놀리게 되면, 아이는 그 순간은 멈추겠지만 호기심이 더욱더 발동하면서 몰래 이제 숨어서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다면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언젠간 관두겠지 혹은 아예 언젠가 뭐 사내 아이 다 하는데 이러면서 냅둘 것인가, 또 그거는 아닌 거죠. 이 자유양이 자체가 뭐 어떤 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이 유아기는 이러한 감각적 즐거움에만 몰두할 나이는 결코 아닙니다. 이 유아기라는 게 뭐 신체 발달을 비롯해서 모든 발달 영역들이 사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극을 탐색하고 경험하고 연습하고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걷고 뛰어다니고 몸을 이리저리 조작할 수 있어야 되고 사물을 탐색하고 조작하고 말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놀고 사회성을 배워야 하는 이 시기에 단순한 감각적 쾌감만 느낀다면 이거는 분명 아이의 발달상에도 불이익을 겪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아들의 손은 깨끗하지도 않기 때문에 세균 감염의 위험도 따르게 되는 거죠. 다행히 유아들은 성적 호기심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넘쳐나는 시기입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아이가 즐겁게 그리고 흥미를 갖고 집중할 수 있는 놀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유아자해를 예방하는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부모가 너무 바쁘거나 혹은 너무 무심하거나 형제 자매가 없거나 혹은 매우 내성적이어서 친구들 놀이에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또 놀 줄도 모르는 아이에게서 특히 이 자해행위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남 어린이집 사건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또래 간 성폭력이 유아에게서 정말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 정말 어린 아이인데 성폭력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나? 또 이게 또 이슈가 되었죠. 어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똑같은 의미를 유아기 아동에게는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가 원치 않는 행동을 강압적인 방식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폭력이다, 이렇게 폭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이나 타인의 신체에 관심을 갖고 성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가 생기는 것은 만 2세에서 만 6세 사이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성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되게 많지만 전에 비해서 이제 통제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이제 억압해야 된다라는 이제 사회 분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조금 더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이 어린 유아기들은 이제 남녀의 성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성에 대한 호기심이 이제 확 높아져 가면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새로 알게 된 사실이니까 이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성과 관련된 질문들도 끊임없이 하기 시작하죠. 이성의 부모가 이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옷을 벗거나 목욕을 하거나 혹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아주 유심히 이제 관찰하게 되고요. 또 부모의 몸을 만져보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때가 성교육을 시작하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성교육은 어떻게 하냐? 너무 막 진지하게 하실 필요 없고 진짜 그런 성교육하는 센터에 전화해서 강사 초빙하고 사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란스럽지 않게 반응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이가 성과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부모가 너무 정색을 하거나 당황하거나 너무 책 싸가지고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는 여기 뭐가 있나 봐. 그래서 여긴 좀 뭔가가 되게 더 중요한 게 있나 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자꾸 피하려 들게 되면 진짜 뭐가 있나 봐. 그래서 더 은밀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은 자신의 호기심이 더욱 발동되면서 자체적으로 호기심을
잘 안 가르쳐주면 해결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다른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엄마 왜 다른 나만 따라와? 뭐 이런 질문 같은 것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에 답해 줄 때처럼 자연스럽게 반응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가 성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게 말해주는 거와 더불어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과 관련된 상황에서 부모가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가. 애들은 그거를 관찰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저건 조금 창피한 거구나. 이거를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아빠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모르고 엄마가 문을 벌컥 열었으면 미안해요 라고 문을 닫는다고. 그걸 아이가 볼 수 있게 해줘야죠. 다른 사람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는 함부로 문을 여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요. 아이가 밖에서 소변이 마렵다고 그냥 홀라당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까면 엄마는 바지를 올려주며 아유 급하구나. 빨리 화장실로 가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네 엉덩이를 보여주는 건 아니야. 엉덩이는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게 아니지. 어서 화장실 가서 바지를 벗자. 이렇게 이제 말해 주셔야 하는 거죠.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아이가 엄마의 그 옷 속에 손을 쑥 집어넣어갖고 이제 가슴을 만지려 한다면 가볍게 제지해주면서 이곳은 집 밖이야. 이런 행동은 밖에서 하면 엄마가 창피하단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적인 것과 연관된 행동을 하는 데는 적절한 시기와 장소가 있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꾸준히 지도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죠. 이래야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은 학교에 가서 아이스케이팅 안 하고요. 화장실을 그냥 벌컥벌컥 열고 막 보려고 하는 그런 행동 안 하게 되는 거죠. 만일 이렇게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이의 성적 호기심은 적절한 자기 통제를 거치지 않은 채 마구 발산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억압만 하고 아이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지 못했을 때도 아이는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궁금증을 해결하려 할 것이고요. 성적으로 지나치게 개방적인 환경이 주어졌을 때도 아이는 자신이 관찰한 것을 직접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성적 호기심에 대한 어떤 잘못된 대처가 또래 간 성폭력을 일으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번 어린이집 사건의 가해자로 불리우는 5살 꼬마 아이도 어쩌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적 호기심은 있지만 이를 적절한 방식으로 지도받지 못했다면 이 아이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의 가장 강력한 가해자는 역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관찰하고 보호하지 못한 어른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성과 관련된 인식 변화 그리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잘 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